시작했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닌데 30번. 그래서 30번. 그러면 여기 문제 봐봐요. 습관이 잘못 들여진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이?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는 습관. 얘는 문제풀이 방향을 바꿔줍니다. 얘가 그냥 방정식이라고 할 때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때 달라집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이 되면 절대 안 되는. 방정식이라고 하면 a가 0이 될 때.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볼게요. 30번. 그러니까 얘는 K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K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K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여기 4분의 D 사용하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D는 3의 제곱 마이너스 9K가 되겠어요. 9 빼기 9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9K가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된다.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K는 0이 아니고 AND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여기가 1이 있는데 이 범위가 다 될 뻔했거든요. 근데 K는 0만큼 안 된대요. 그럼 범위가 요 범위와 요 범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실근이니까 등호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중근도 포함합니다. 이거 질문하시면 누구죠? 이것 빠뜨렸죠, 이거. 그러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문제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다음. 야, 니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공부가 재밌어서 하면 뭐 내가 조만간 필요 없어질 거야. 왜냐면 그런 학생은 금방 모든 걸 다 습득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공부가 진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면 또 그런 학생들도 금방 습득합니다. 근데 니들이 진짜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런 것일 때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 안다, 당연히 알아야죠. 알고 나서 점수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까지 만들어주려면 정말 섬세해야 됩니다. 꼼꼼히 해야 되고요. 수학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모든 신경이 딱 곤두서야 돼요. 수학 문제 풀 때 누가 옆에 치면 우슈 하고 싸우야 돼. 그만큼 섬세해야 된다는 거지. 민감해야 되고.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왔네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2B의 값을 물어봤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주원이가 이거를 많이 틀렸었어. 테스트에서. 야, 그래서 질문한 것 같은데 잘했어요. 선생님이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이야기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분의 D를 하였더니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전개를 하여서 동일한 계산을 해볼게요. K제곱은 없어지네요. 얘랑 얘를 빼면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가 0인데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첫 번째 조건은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이 값이 어떤 값이 되어도 등식에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십시오. K의 항등식. K가 주인공인 항등식. 주인공인 항등식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는 거죠.
아시나요? 그걸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된다. K거나 항등식.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A에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9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질문이고요. 잠깐만요. 5분 걸렸네요. 다음 페이지. 이거 안 했나요? 여기 요 페이지? 하나도 안 했나요? 어? 어? 몇 페이지까지 됐어? 176페이지. 있고,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응용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잘 알고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수와 조금 이 세 가지야. 근의 공식 이미 알고 있지? 판별식도 알고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 다시 복습합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m과 n이라고 하잖아요. 두 근은 m과 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 n은 어떻게 될까요? a 놓치지 마세요. 두 근의 합에서는 부호가 바뀝니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런데 만약 최고 두 근이 2와 3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 이러면 두 근이 2와 3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에 두 근의 합을 쓰고 5죠 5. 여기에 두 근의 곱을 쓰는 방법을 추천하는데 둘 다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근은 똑같아요. 여기도 근이 2와 3이고요. 여기도 근이 2와 3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3이 있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식이 다릅니다. 문제 자체가 하재가 있죠. 2차항의 개수가 K이고 이렇게 2차항의 개수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만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 2차항의 개수가 1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너네들이 무신경하게 넘어가거든. 근데 2차항의 개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체크 못한 학생이 있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2차항의 개수 있으면 여기다 K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이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2차항의 개수와 두 근이 있어야 방정식이 확인됩니다. 알겠죠? 두 근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 솔직히 너네들 이 방법 하고 싶죠? 아니? 이 방법으로 하십시오. 여기 책에서는 둘 다 소개가 될 거예요. 자, 보자. 얘는, 자, 봐봐. 야, 근데 너희들 책에도 이런 게 있냐? 있어? 똑같이 있구나. 지금 얘는 이게 길잡이를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x제곱 쓴 다음에 마이너스 2근의 합 x, 그 다음에 플러스 곱
이퀄 0 이렇게 쓰라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두근이 1과 마이너스 사이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잘 다뤄놨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x 그 다음에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만 해주세요. 거기 180페이지 5번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5번이 내가 이제 이렇게 합으로 가는 게 편하다는 이유가 만약 5번을요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지금 봐봐요. 그럼 x 플러스 2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플러스 i 이렇게 하면은 얘는 다 전개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얼마입니까? 불러주세요. 이거 두근의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건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빼기 i의 제곱이 되죠? 얼마가 되죠? 5가 돼서 지금 얘가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부호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5. 이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오해할까봐 인수분해의 원칙은 유리수 범위에서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여라 했는데 니들이 3차식을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면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에서 얘를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된다 얘기야.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니까. 이해됐나?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인수분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얘를 문제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하면 무리수가 나와도 인수분해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무리수가 나와도 해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여라라고 하는 거는 허수가 나와도 인수분해를 해라 이거거든. 그래서 봐봐요. 지금 얘는 사실은 너네들 이거 인수분해 안 했죠 그동안.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봐. 그럼 해가 나오지. 하나는 플러스 루트 6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지. 그 해를 이용하여 x 마이너스 루트 6과 x 플러스 루트 6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이라면
이런 애를 가질 거야. 그런 애를 갖는 2차식은 빼기 하나는 또 빼기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니까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근을 구하고 근을 이용하여 이때는 x-알파와 x-베타로 놓는 것이 적당하겠죠. 그쵸? 이해됐나? 그러면 요 9번에 두 번에서 해가 어떻게 나와요? 얘가 0이다라고 놓으면 x는 루트 3i와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써주시고 한 번은 이렇게 써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근데요, 자, 내가 여기 옆에 여러분들 공간이 있을 겁니다. 요거 2개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예시문항. 우리 시우도 이 예시문항 보시고 책에 필기해 놓으세요. 둘 다 했어? 어? 자, 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근이 쉽게 나왔죠?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근을 구해야 돼. 뭐 어떤 방법으로 구해야 되겠냐?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 돼. 근의 공식으로.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x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3 9 빼기 44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5i가 근이 돼요. 하나는 플러스고요. 하나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때 정답은 이제 인수분해를 하라는 게 요청이잖아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5i와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좀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하였을 때 이 마이너스가 너무 많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얘를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5i와 x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루트 32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것도 해주십시오. 알았어? 봐요. 뭐야, 그지? 니네 이제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 없지? 수요일에 합봐야지. 수요일에 합. 그 두 번째 단어. 요거는 x의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로 나오나요? 맞아요? 나연이 혹시 왔나? 어디 갔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는 1 플러스 루트 2i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는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i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와줘야 돼요. 맞았을까요? 왜? 맞았어? 그러니까 부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야. 자, 저기 우리 민호 이해됐어? 그러니까 네가 이쪽으로 생각을 못했나 본데. 다음. 그러면 이제 됐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개수가 유리수들이지? 어? 개수가 유리수들이 아이들도 어디 갔다 왔어? 나 또 도망친 줄 알고 막 찾으러 다녔지 막. 내가 공주 시장까지 가서 민원 참 그 못생긴 아이들하고 공부하는데 힘들죠? 어?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도 x의 값이 짝수공식 사용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2 하여 이거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모양 보세요. 이근과 이근이 요 부분만 다르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하나가 있고 이때 판별식을 여기다 쓰는데 d라고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쪼개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는 두 개가 똑같아요. 여기서는 다른 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2a분의 루트 d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 잘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은 똑같은 값입니다. 근데 그 앞에 플러스 한번 마이너스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근 이거를 켤레 복소수라고는 말은 못해요. 켤레 복소수는 아니죠. 그래서 켤레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요. 다음에 만약 아까 이제 이런 4일까 4 이때는 근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 i가 되나요? 계산 좀 해주세요. 민호야 3i죠? 지금 얘가 실수계수죠? 실수계수인데 하나가 1 플러스 3i면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3i여서 지금 여기서 허수가 나와요. 그쵸? 허수 부분의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건 정확한 복소수죠. 그래서 혈렉은 자 유리수 계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리수 계수에서 무리수근 나왔을 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수 계수에서 허근 나왔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한 근이 1 플러스 i래. 여기까지만 얘기해줘. 그래서 실수 ab 이런 단서가 있으면 실수 ab라는 단서가 있으면 얘가 다른 한 근을 1-i라고 너네들이 추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아주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b는 두 근의 곱이죠? 1 플러스 1에서 2 이렇게 2 나온다니. 오케이? 그 다음에 자 x제곱 이번에는
똑같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이때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고 싶다면 이거 꼭 찾아봐야 돼. 문제에서 a, b는 유리수 이런 게 나왔는지. 응? a, b는 유리수가 나왔는지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도 또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2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 잘못했네요. a가 마이너스 2인 거죠? b는 얘가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자, 개념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유리수 AB니까 근을 무리수로 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유리수 AB니까 근을 무리수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진짜로 그런 학생 됐다. 이따 얘기해 줄게. 그러면 자,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두 근의 합은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의 합이니까 얘는 4가 되죠?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그러니까 1이 되겠죠? B는 1이 되겠죠. 내가 뭘 봤냐면 여기에서 얘가 유리수라고 했고 한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한 근 아무 생각 없이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 이게 잘못된 거죠? 어느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돼? 무리수 부분의 부호 또는 허수 부분의 부호.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을 뭐라고 놔야 옳다는 거야? 이렇게 놓아야 옳다는 거지. 어?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183페이지에 7, 8, 9번 했어요. 그리고 보기 다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 페이지 7, 8. 복잡하게 피곤한 일 있어? 피곤한 일 있어? 들었어.
요거 좀 다시 봐. 에이 자식 지금 정신줄 났네. 네가 여기까지 잘했거든? 어? 다시. 주원아, 일단 한글을 좀 써주시고요. 맞았어요. 네가 한글 그거 주로 말씀요. 한글 써주시고 여기에 썼어요. 맞았고요. 지금 이게 뭘 쓴 거야? A가 이거라니? 잠깐 다른 한글을 뭐라고 썼어요? 그럼? 야, 야, 잠깐만. 우리 상호가 나를 싫어하나 봐. 상호야. 여러분들 우리 신기한 일 봤어요. 신기한 일. 만약에 한근이 루트 3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한근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지. 아까 그 얘기했지. 주원이 표정이 황당하다는 표정이야.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이런 표정인 것 같아. 주원아, 그래 얘네들 그래 수학 그랬어. 좀 이해해줘. 야, 상호야. 놀랬어. 너 답 나왔어 안 나왔어? 우리 저기 시우야. 네가 이제 강의 들을 때 이거의 켤레은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브리스 부분에 부호 바꾸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렇게 쓰는 학생이 내가 봤어요. 사생활의 비밀,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이모 씨 아들 모상호 군인데요. 이름 밝힐 수 없어요. 상호야, 삐졌어. 에이, 새끼. 답 나왔어? 삐졌냐? 삐졌어? 채점할게요. 우리 버라이어티 하지? 지원아? 졸 수 있지. 근데 졸고 있었어, 저 새끼가. 내가 그럼 9번을 가지고. 우리 주원아, 잘 봐. 9번. 이차항의 개수는 1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 방정식이 문제에서 요 앞에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의 합은 A가 되는 거를 공식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놓친 것 같아. 그런가? 어, 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정답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원이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한글은 뭐가 되냐면 잠깐 이게 맞지? 두 근의 합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그래 두 근의 합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곱 B는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우리 지금 뭘 틀린 거야? 왜 19가 나와? 넌 19를 좋아하지? 아니야? 뭘 틀린 거야? 삐지지 말고 임마. 나 하루 이틀이냐 내가 너네들 놀리는 일이? 어? 자, 제곱을 안 했는데 어떻게 답이 나와? 그래서 루트가 나왔어? 음, 그랬어? 자, 이제 맞았어요. A도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7. 이제 정답 다 고쳤어? 야, 네가 여기에서 이걸 안 본 것 같아. 이런 거는 너의 단점이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가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단원에서 이런 게 나오죠? 1차 함수. 그러면 고등학생들에게 1차 함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통수학 2에 1단원 도형방정식에 1단원이 평면좌표고요. 2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3단원이 원의 방정식, 4단원이 도형의 이동인데요. 직선의 방정식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차 함수가 사실 요 단원에서는 2차 함수를 배우기 전에 선수학습을 하는 정도인데 요 공통수학 2 첫 번째,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그냥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누구냐? 얘랑 얘가 중요한 아이들이지. 그치? 얘를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 얘는 y절편. 그러면 기울기 A는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가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죠. 정리되어 있나요, 이거? 여러분이 대답을 빨리 하면 내가 이거 빨리 하고 그냥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거야. 다음 B가 0보다 클 때는 Y축과 위에서 원점 위에서 만나고 B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과 원점 아래에서 만난다. 그래서 1, 2, 3, 4분면이나 했을 때 얘는 1, 2, 3, 4분면 지나고 4, 4분면 안 지나죠. 이 정도만 그려도 충분히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야. 민호 이해돼? 여기는 자 그러면 얘는 어느 수준으로 그리면 되겠어? 나 y좌표 먼저 찍습니다. 2.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는 구별하지 않고 원점 위에다만 찍으면 되죠. 그럼 그래프의 방향은 1번 방향이니까 2번 방향입니다. 2번 방향으로 그려주면 된다고요. 2번 방향으로 그려주면 얘는 1번,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안 지나죠. 4, 4분면 지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기울기와 y좌표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데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으로는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만 보고 대처제로 그리는 걸 개형이라고 합니다. 이 개형 매우 많이 추천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는 것을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확도를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그릴 때는 x절편과 y절편 찍고 그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순위로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순번으로 많이 밀리거든요. 뭐와 뭐로 그리라는 얘기야? 기울기와 y절편으로 그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기울기를 기울기를 느끼는 도구로 사용합시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야. 기울기를 느끼는 도구로 사용합시다. 먼저 y절편 4를 찍어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4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 x가 1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돼야 돼? 2 감소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2 증가한다고 해도 됩니다. 2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2를 감소시키면 x가 1 증가할 때 2칸 내려가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너무 성의가 없다. 지금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질문이니까 이 정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y절편 찍고 x가 1 증가할 때 y 2 감소. 함수라는 단원이 이만큼 있잖아. 막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많이 가르쳐주지. 이걸 100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차지하는 양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프가 차지하는 양이 80% 이상.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가 모든 문제, 모든 유형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고득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고득점이 나오려면, 그리고 새로운 유형, 세상에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겠지. 새로운 유형. 어떠한 문제집에도 없는 유형이 나왔어. 그러면 그래프 그렸던 사람만 맞추는 거야. 이건 믿어도 된다. 근데 그래프 그린 사람은 엄청 쉬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잖아. 출제 의도는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가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출제 의도야. 자, 함수에서는 그 교과서를 저술한 저자, 아니면 교육인적 자원부, 평가원, 아니면 학교 선생님 전부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럼 새로운 문제 유형이 개발이 될 때는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프 그리세요. 그리고 해석하십시오. 자, 요거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고요. 다음. 이제 2차 함수로 들어가는데요. 선생님이 그 만들고 있는 공통수학 원 체계에서 2차 함수에는요, 이것까지는 안 넣었어요. 이거 너무 기초를 다루는 거라서 이것까지는 안 넣고, 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면 요 A는 방향을 말하는 거고, P, Q는 뭐가 되는 거지? 꼭지점이. 여기서 또 언급한 거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지. 한 글자. 축. X는 P. 요거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런 표준형 만들기, 이거 연습시킵니다. 이런 거 못하면 문제 풀 방법 자체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요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고등과정의 중학교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고등과정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고, 두 번째,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요거 알려줄 거예요. 요게 요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거 다 알고 있다 이거지. 다르게 하면 요것만 알고 있으면 얘를 해결하는데 기초식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확실히 선생님이 만든 책도 요것처럼 아주 그러니까 기초를 학습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3학년을 아니면 잊어버렸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고등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했잖아. 버그내가지고 그런 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라.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y는 x 제곱의 그래프 위에 각 점에 대하여 y좌표를 몇 배로 한 것이다? 2배. 그러니까 y는 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y는 2x 제곱이라면 f1이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x 제곱보다 2배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배. 그래서 1일 때 여기인데 여기다 찍고요. 2일 때 4에 있는데 8에다 찍어서 이렇게 했더니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여기는 4번. 꼭지좌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오케이? 잊어버렸어? 네. 어때? 다시 기억나요? 아닌가? 좀 천천히 해야 되나? 내가 착각을 했어. 니들이 그 내신 관리 잘 되어온 현재 예비부로 착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를 좀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좀 천천히 할게요. 이 중3 과정을 선행학습으로 하는 학생들이죠. 자, 보자.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봐. 그러면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꼭 그리라고 했잖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정도. 얼마큼 자세하게 그리느냐. 그 문제가 그 문제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리면 되고 더 애쓸 필요는 없죠. 많은 문제들이요. 요 정도면 돼요. 자, X축과 Y축이 있는데 꼭지점 부호만 가지고 꼭지점 위치 잡아요. 아마 얘는 꼭지점이 2, 4분면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인가 봅니다. 그리고 꼭지점 플러스 방향. 아래로 불러기면 이렇게 그리시고요. 위로 불러기면 이렇게 그리시죠. 그 필요에 따라서 Y좌표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풀릴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였으니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그려봅시다.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 요게 똑같죠?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주고요. 이 값이 같으면 전부 다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평행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죠? y축 방향으로.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가 꼭지점의 좌표가 돼요.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죠? 그래서 자, 요거랑 똑같은 폭을 가지는 포물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꼭지점하고 방향 정도로만 그려주세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요거 5번 해주세요. 5번. 야, 나윤아. 화요일 안 보려면 다 푸나?
아, 자, 여기 봐봐. 얘는 x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표현되어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게 그려주면,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꼭점의 좌표 크게 불러보세요. 3, 마이너스 3. 축의 방정식, x는 3. 그래서, 자,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표준형으로 만들기. 자, 요 정도에다 필기하십시오. 이 정도. 여러분들도 여기에다 쓸 수 있겠죠? 먼저, 여기에 A로 먼저 묶는데요. 1차항까지만 묶고 C는 밖에서 놔주세요. 근데 A로 묶을 때 얘네들을 전부 다 나누기 A하여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AX제곱 나누기 A는 그냥 X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A분의 BX. 요게 돼요. 특히 요 설명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잘 보세요. Y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막 헤맨단 말이야. 얘를 2분의 1을 묶어주면 얘 모든 항을 나누기 2분의 1에서 넣는다는 얘기지? 나누기 2분의 1의 뜻이 뭐니? 곱하기 2.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라면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X고 여기는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의 반의 제곱을 아니면 2A죠? 제곱을 더했다 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풀이하는 과정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얘랑 곱해서 내보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y는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요 y 좌표가 이건데 실전에서는 잘 봐봐. 얘를 이쪽으로 좀 보낼게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가끔 이 x의 개수가 없을 때도 있는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묶어줄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 y는 x제곱 플러스 6x 한 다음에 얼마를 더하고 얼마를 빼야 될까요? 9를 더하고 반의 제곱입니다. 반이면 3이죠? 제곱하면 9. 그래서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더 하고 없네. 그냥 내가 여기서 이거 해볼게요. 써봐요. 적당한데 빈 곳에 됐어. 희우도 이거 다 적어놔야 돼. 뭐라고? 아니, 그냥 요거 쓰라고, 요 문제. 문제 쓰고 이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요 안에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돼요.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곱하기 2가 곱하기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하면 6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한 다음에 빼기 9 플러스 1 했을 때 했을 때 요거랑 곱해서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완전 제곱식 빨리 고쳐주시고요. 이 정도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1은 2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적을게요. y는 요게 번개처럼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1차함수의 식 구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죠. 뭐 2점이 있어도 기울기 구하고 한 점 구하고 근데 고등학생들은 몇 가지 정보가 있으면 특히 고2, 고3 정도 됐을 때 1차함수의 식이 그냥 계산 없이 2초나 3초 내에 뚝딱뚝딱 나와야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를 풀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게 하려면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봤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처음으로 서울대 보낸 학생은 모의고사가 1번부터 30번까지 30문항입니다. 거기에 18번과 21번, 29번과 30번이 킬러 문항이고요. 얘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대신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40분, 얘가 20분 걸리면 보통 들이 그래서 이 친구는 1번부터 28번까지 28문제를 30분 안에 풀 준비를 해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문제에 1시간을 다 투자한다는 거죠. 10분은 마킹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10분 동안 이 문제를 풀 때 다시 검토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친구는 실제로 수능에서 얘가 2학년 6월부터 고2 2학년 6월부터 모의고사하고 학교시험을 전부 다 100점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수능에서는 30번 한 문제를 틀려서 그래도 1등급이 나왔어요. 거기까지 1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충남대 의대를 갔어요. 여러분들 실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 고등부 선행학습을 좀 하려고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로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의 얘기 중에 내가 좀 걱정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검토해 보게요.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검토해봐도 되나 봐. 검토할 시간 있나 봐. 한 번에 정답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안 읽는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 놓치는 습관 이런 것들은 빨리 수정해야 돼요. 한 번에 정답이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이 말이 체감이 안 될 거야.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 검토할 시간 있지. 니들 문제 푸는 속도에는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없어. 진짜 없어. 그리고 100점도 없어. 90점대에서 1등급이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시험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1등급은 아직은 여러분들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아직은 이 정도 실력이면 여기 민호원의 형네 선행학습할 때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매우 낮아요. 지금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도 요 페이지까지만 낼게요.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데 너네들 여기가 몇 페이지냐? 여기랑 달라. 193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십시오. 수업 마치겠습니다.